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문성근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의 증진과 관리입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체력 관리에서는 5개 영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체력의 증진과 관리라고 하는 이 영역입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증진 운동의 내용과 방법, 과학적 원리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체력 증진 운동을 계획할 수 있다 입니다. 말이 어렵지는 않죠. 지금까지 체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과학적 원리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체력 증진 운동을 계획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천중학교 책행사 관련된 사진들 넣었고요. 여기하고 이쪽은요. 선생님이 최근에 무등산 산장에 가서 사진 찍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체력 증진 운동이란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 건강 체력이라면 운동 체력은 운동 기능과 연관돼서 운동 기능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발력, 민첩성, 그다음 교치성, 평형성 이런 것들은 운동 체력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 증진 운동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운동 부상도 예방하고 체중도 감량시키고 체지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중의 감량이 이루어지고요. 또 스트레스나 또 외부적인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생기고요. 생활습관형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 증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건강 체력 증진 효과에서는 근력 및 근지구력이 좋아지면 힘이 세져 힘든 일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겠죠?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적게 들고 유연성이 좋아지면 뼈와 관절 가동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줄어들고 신체 구성이 좋아지면 비만을 예방하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운동 체력 증진 효과에서는 운동 기능과 연관이 있으므로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양한 운동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운동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보면요. 체력 증진 운동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제 과학적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원리들은 전면성의 원리, 또 반복성의 원리.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가부화의 원리, 그 다음에 점징성의 원리, 그 다음에 특수성, 개별성의 원리. 6가지 이제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체력 증진을 시킬 때에는 과학적 원리가 6가지가 있다 했어요. 전면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그 다음에 과부하, 점징성, 특수성, 개별성 6가지죠. 아마 코로나 기간이 길어져서 이론 지필평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과학적 원리 6가지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면성의 원리는요. 신체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모든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신체기관이 분리해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메커니즘처럼 전체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체력, 어떤 그 특정한 체력만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몸의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고르게 발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면성의 원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모든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키도록 운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성의 원리인데요.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체력 증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수준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7560이라 해서 7일 일주일에 5일간 60분 이상씩 운동하라고 하는 7560 캠페인이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가부화의 원리와 점진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평상시 운동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하여야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부하라는 말이 뭐죠? 부하. 부하라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을 조금 더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평상시 운동했던 그 수준으로만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서만 체력이 길러지지 더 이상 향상도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량 부분들이 그리고 운동 강도가 일정 패턴으로 이제 고정이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운동 수준을 높게 하게 되면 체력이 증진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가부의 원리. 체력 증진을 위한 걷기는 일상생활의 걷기보다 호흡과 심박수가 빠르도록 실시해야 한다. 그렇죠? 그림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어. 그렇죠. 근데 너 조금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데 처음부터 힘들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에 손상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근파열도 생기고 염증 같은 거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운동하다 보면 몸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청년들 그리고 30대 40대에 나는 운동을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쟁하듯이 누구하고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과해서 다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계획 속에서 그리고 평상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수학 공부도 계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강도를 서서히 높여주셔야 되고 시간도 높여줘야 되고 빈도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운동 시간도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이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점점 몸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내 체력이 많이 길러지겠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때 성적을 냈던 이유도 그전엔 기술훈련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지만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했던 방법은 체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때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체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됐죠. 그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2002년도에 좋은 4강이라고 하는 4강 신화가 만들어졌고 한국 축구계의 역사를 갖다 쓰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성의 원리와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수성. 모든 운동 종목에는 그 종목에 맞는 운동 체력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주운동과 보조운동을 시켜줄 때
필요한 축구할 때 많이 쓰는 다리 근육, 발 근육들, 농구할 때에는 상체 근육과 팔, 이런 어떤 그 특정 부분의 그 체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맞게끔, 그 종목에 맞게끔 방법에 맞게 이렇게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운동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모든 체력 요소의 증진을 위하여 운동을 하되 자신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와 관련된 운동은 보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성의 원리를 가볼까요? 개별성은 개인의 체력 수준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체력 수준에 알맞는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평상시에 움직임의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체력, 성별, 나이, 흥미 등을 고려하여 운동, 종목, 강도, 시간 등을 각각 다르게 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면성의 원리, 그 다음에 반복성, 반복을 해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 가부화, 내가 하는 운동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야 된다. 점진성, 점차적으로 운동의 양이나 빈도나 시간이나 부분들을 높여줘야 된다. 특수성, 그 종목에 맞는, 그 방법에 맞는 맞게끔 그 체력 수준을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 특성이 열리고, 개별성은 각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각자에 맞게끔 운동량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별성이 원리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특수성, 나는 줄넘기를 위해서 심폐지구를 기를 거야. 그렇죠. 줄넘기는 심폐를 지구력을 기르는 좋은 운동이죠. 물론 이제 이거를 빠르게 뛴다고 할 때는요. 근력과 근지구력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호흡을 하면서 줄넘기를 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기르기에 좋은 운동이 이제 줄넘기고요. 팔굽혀기는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팔굽혀기를 해서 근력을 기를 거야.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성, 나에게는 4kg이 알맞아. 근데 이제 그 형하고 동생 같은데 딱 비교해 봐도 형은 나에게는 8kg가 알맞을 거야. 그렇잖아요. 2배 정도 되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체력에 맞게끔, 그 다음에 나이나 흥미도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 강도나 시간을 다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다음은요. 참고 자료를 보면요. 청소년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나온 부분들인데, 교과서의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활동 양식에 보니까 유산소성 활동, 근육 강화 활동, 뼈 강화 활동, 그 다음에 강도별 신체활동 양식입니다. 유산소성 활동이라는 거, 유산소라는 것은 에어로빅이죠. 산소를 섭취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뭐가 있을까요? 뭐 많잖아요. 달리기, 뜀뛰기, 줄넘기, 수영, 댄스, 자전거 타기 등이 유산소성 활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육 강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모든 활동 중에 근육의 움직임으로 근육의 가부화를 가하는 활동이 근육 강화 활동입니다. 이런 유형의 활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섭취해서 하는 활동, 또 근육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뼈 강화 활동. 뼈의 중력이 작용하는 힘을 가함으로써 뼈의 성장과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줄넘기, 그 다음에 달리기, 농구, 테니스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강도별 신체활동 양식에서는요, 강도를 갖다가 저강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강도를 할 것인지, 중강도를 할 것인지, 그다음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산소의 근육 운동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로 그 신체활동 양식이 나눠지겠죠. 이게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2010년도에서 이렇게 구분해 놨었습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예, 이제 체력 증진 운동 시 주의사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그렇죠. 신발과 옷은 그 해당 종목에 필요한 복장, 신발과 옷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무리하지 않는다. 너무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한다. 워밍업과 쿨링다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운동은요, 몸을 데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외부의 여건에 내 몸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신경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몸이 이제 관절이나 대근육 부분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번운동 들어갔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정리운동은요, 운동을 한 후에 쌓이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호흡기나 순환 부분들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리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과 함께 진행한다. 음식 조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음식을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체지방을 좀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운동 중 이제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흥미를 유지하며 실천한다.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운동을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재미없어질 때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더 지속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고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운동한다.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고, 혹시 운동 중에 이제 목이 마를 때는 한 모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체력 운동에 바른 이해의 Q&A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아파야 운동 효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아파야 운동 효과가 있다. 그렇죠. 몸이 이미 근육이 다칠 상태가 됐으면 근의 염증이나 아니면 심각한 근 파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그 운동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통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견뎌내면서 하면 몸도 거기에 적응해서 더 이제 체력도 증진되고 그러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근육이 아파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거는 잘못된 그 속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른 체형의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좋다.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서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심폐지구력이잖아요. 마른 체형.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 심폐지구력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연하다. 유연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금 재학생들은 이미 선생님이 수업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학생들이 그리고 언제 정도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남학생은 언제부터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가 나옵니다. 한번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체형의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좋다. 심폐지구력과 체형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체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심폐지구력이 좋아진 것이지, 단순히 마른 체형의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도 유연하다. 그렇습니다. 신체 구조상 골반 구조와
결합 조직이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연한데요. 남성도 꾸준히 유연성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몸을 자유자재로 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생깁니다. 다음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체력 증진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체력 증진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되셨죠? 오늘의 과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세트당 휴식 10초, 홈트레이닝 따라하기 제트업. 홈트레이닝 제트업은 선생님 영상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10번 하고 10초를 쉬고요. 10번 하고 10초 쉬고 10번 하고 10초 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